제품 개발 또는 신제품 개발의 첫 번째 단계인 상품 기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상품 기획은 고객의 요구로부터 어떤 앞으로 만들 제품의 주요 사양, 설계 또는 생산의 목표가 되겠죠. 그런 사양을 만족시키는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목표, 그런 목표 사양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 요구로부터 주요 사양을 결정하는데 그 사이에 제품 개념, 프로덕트 컨셉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품 기획의 세 가지 요소를 말하라고 하면 고객의 요구, 그걸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 개념, 그 다음에 그 제품이 특별히 앞으로 설계해서 어떻게 그 제품을 목표로 삼아야 될지를 정하는 제품 사양, 고객 요구, 제품 개념, 제품 사양,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상품 기획의 세 가지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 기획 과정을 살펴보면 고객 요구 조사, 개념 설계, 제품 사양 정의, 이것처럼 이 상품 기획의 세 가지 요소, 고객 요구, 제품 개념, 제품 사양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고객 요구, 첫 번째 이제 고객 요구가 있는데요. 고객 요구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데, 고객 요구란 것은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고객의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사서 사용하면 이러이러한 게 편리하겠다. 그걸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객 요구를 이제 찾아내는 것은 상품 기획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데, 처음부터 우리 제품을 사용하면 어떤 요구가 있나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는 독립적인 제품하고 독립적인 다양한 요구들을 우리가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 요구는 단순히 우리가 제품 설계에서만 그 요구를 만족시킨 게 아니라 뒤에가 생산이라든가 고객 지원이라든가 그런, 특히 앞에서 우리가 배운 제품 수명주기 동안에 계속해서 이런 고객의 요구들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그런 방법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객 요구는 이제 조사할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인터뷰라든가 설문조사 등을 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앞에도 말했지만 그 고객 요구를 조사했다 해서 그걸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뒤에 말한 두 번째는 우리가 고객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위치, 즉 예를 들어서 가장 자동차를 만든다 해서 굉장히 빠른 자동차를 만들면 좋겠지만 이미 그걸 잘 만드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그런 고객 요구를 만족시키기가 어렵죠. 우리는 가격은 저렴하고 어느 정도 속도가 되는 걸 만들겠다. 그런 포지셔닝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고객의 요구를 찾아보는 거고 확인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런 고객 요구의 범위 안에서 우리의 이상적인 위치를 찾아내는 그런 포지셔닝 분석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제품 개념이라는 것은 고객 요구를 만족시키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을 날 때 고객이 요구하는 건 하늘을 날고 싶다. 그럼 하늘을 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트 엔진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행글라이딩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제품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 개념은 제품에 대한 적용 기술, 동작 원리, 그리고 형태에 대한 설명이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고객의 요구가 하늘을 나는 거라고 했을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제품 개념은 거기 나와 있는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려서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헬리콥터 같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객의 요구가 조사가 되면 그걸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여러 가지 복수의 방법들을 우리가 설계 대안이라고 그러는데요. 제품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해서 우리가 제품 개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품 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고객 요구가 있었고 그걸 대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아이디어인 제품 개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제품 개념을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개념에 의해서 우리가 고객 요구를 만족시킬 것이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하죠.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아까 포지셔닝 분석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급스러운 것도 있고 약간 그 품질이 낮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은 후에 우리의 목표는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의 주요 사양을 결정함으로써 목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제품을 컴퓨터를 사고 싶다 그러면 보통 검색을 하죠. 가격 비교를 하기 위해서 다나와 같은 데서. 그러면 다나와의 컴퓨터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오죠. CPU, 메모리 그런 것 정도가 바로 제품 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 때 다나와에 있는 그런 검색 조건에 각각의 어떤 값들을 넣어서 만족할 거냐,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 메모리가 큰 거, 그런 것들을 결정해내면 그게 바로 거의 제품 사양이 됩니다. 그래서 제품 사양은 어떤 기준 항목,
과 그거의 값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준 항목도 뭐 예를 들어서 이상, 이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화가 어떤 제품을 단화에서 찾으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검색 조건처럼 그런 제품 사양을 결정한다. 그리고 그것이 뒤에 설계, 개발의 어떤 목표가 된다. 그래서 목표 사양을 결정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굴삭기인데요. 그 땅을 파는 엑스카베이터라고 그러죠. 굴삭기의 주요 사양입니다. 그래서 굴삭기의 카탈로그를 보면, 판매용 카탈로그를 보면 이런 식으로 어떤 주요 속성들이 나와 있고, 거의 모든 회사들이 다 같이 이렇게 이런 속성들을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물론 이제 이거는 제품 판매하려고 만들 거지만 사실은 제품의 처음에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상품 기획의 결과로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무게가 21.5톤 정도 되는 그러한 굴삭기를 만들겠다. 적재압이 예를 들어서 0.45 제곱미터 퍼 킬로그램 이 정도 되는 걸 만들겠다. 그 다음에 등판하는 각도가 뭐 30도 이상인 것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속성들이 이미 제품에는 결정이 되어 있고 그것들을 상품 기획의 결과로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상품 기획이 끝나면 이제 제품 사양이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경영적인 거 또는 뭐 여러 가지 시장 마케팅적인 거 이런 것들을 섞어서 제품 개발 목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스포츠카를 제품 개발을 만드는데 주요 사양은 물론 기술적인 사양은 제공되겠고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러한 목표들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시장 점유율을 20% 이상 가져가겠다. 이런 거는 이제 마케팅적인 또는 전략적인 목표겠죠. 그래서 이런 목표까지 합쳐서 우리가 설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해줍니다.